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수술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노년성 백내장이나 협심증, 치액 등 다양한 질병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저희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수술보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혹은 또 보험에 관한 궁금증 생기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 홍정화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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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첫 번째 시청자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남편 보험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예. 보장이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가족력이 있어서. 예. 암 진단비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보험 5개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미리 증권을 좀 받아봤는데요. 2005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 보험은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직접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 괜찮다고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TV 보고 하나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세요? 저희가 네. 보니까요, 한 달에 보험료가 70만 원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보험료는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정리를 만약에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유지를 하라고 한다면 유지하실 수는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편 보험 네.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52살이요. 52이시고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암. 네. 어떤 네네. 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갑상선암도 있었고요. 예. 또 저희 이모가 위암도 있고. 이랬을 그러세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2살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험 지금 5개 정도 가입이 된 상태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보험금은 한 달에 한 70만 원대 납입이 되고 계셨습니다. 보장은 충분한지 가족력인 암 진단비를 추가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저희 풀어드릴게요. 홍정아 전문가님 연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중순인데 날씨가 많이 덥죠? 네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네. 미리 살펴봤어요. 네. 네, 그런데 증권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장되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건 보장이 다 안 되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라이나 생명의 슈퍼플러스 암보험은요. 네.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10년 납 10년 만기로 이미 끝난 보험이에요. 납입은 끝나고 보장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보험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납입 기간이 10년이고 보험 기간도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보장이 되는지 알고 증권을 꼭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보장은 남아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이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 그만큼 네. 저렴한 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보장이 끝난 거니까 이거는 증권 버리셔도 되는 거고요. 아, 네. 다음에 동부화재의 컨버전스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지금 16만 2천 원이 나가고 있는데 12만 3,400원은 남편분 보장이고요. 네. 아내분 보장이 38,580원이에요. 네. 같이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예, 남편분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가 3,000, 뇌졸중이 2,000, 급성심근경색증이 2,000, 21대 질병수술비 100만 원,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이렇게 입원비까지 골고루 네. 보장을 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잘 네. 살펴보면 암진단비가 3,000 중에서 2,000은 비갱신이고 1,000은 갱신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도 갱신형이고요. 입원비도 갱신형이에요. 그래요. 왜 이렇게 났지? 네, 그때 가입하실 때 담당자분이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갱신형을 섞어서 이렇게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 한 번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셨나요? 오른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히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2017년도 올해 또 한 번 오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갱신형 특약을 이제 버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어떻게 조금 해야 이따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농협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15년 납 15년 만기. 네. 그리고 또 삼성화재의 운전자 보험이 20년 납 20년 만기로 2016년도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그냥 또 보험 하나 누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부화재에도 지금 운전자 담보가 있거든요. 네. 그 운전자 담보가 세 군데가 지금 중복해서 돼 있는데 혹시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세 군데나 중복해서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그냥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하나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농협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하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질병 쪽으로 보장을 강화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야겠네요. 네, 동부화재 지금 운전자 담보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운전자 담보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거랑 여기 농협화재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지는 동부- 않아요. 그런데 15년 납 있는 15년 거랑? 만기로 네. 이제 2006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2021년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복해서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10년 납으로 보험료 50만 원씩 납입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인데요. 네. 이거는 누가 가입하신 거예요? 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어쨌든 일을 하니까요. 중간에 또 혹시 또 이제 잘못되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뭐 건강하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종신보험이라 제대로 받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종신보험 그렇게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억 5천이라는 사망 보장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 전환을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연금 전환을 해버리면 사망 보장이 없어지거든요.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네. 이게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 4% 예정이율로 적립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연금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네. 중도 인출해서 연금처럼 쓰시면 그 남아있는 금액은 계속 4%로 이율이 불이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사망 보장이 중도 인출해서 쓴 만큼만 줄어드니까 사망 보장도 네. 가져가시고 연금으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종신보험을 쓰실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라이나 생명은 이미 만기가 된 거고요. 동부화재의 컨버전스 통합보험이 이제 암진단비 3,000으로 가지고 가시고 네. 농협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과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네.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암진단비 3,000, 뇌졸중 2,000, 급성심근경색증 2,000을 준비를 하시면 네. 보험료가 12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이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은 된다는 건가요? 네, 아까 운전자 보험 2개를 정리한 거에서 보험료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9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네. 동부화재 컨버전스 통합보험의 암 진단비 3,000과 지금 손해보험 통합보험의 3,000을 합치면 암 진단비가 6,000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같이 네.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네.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면 네. 갱신 특약을 빼셔도 암진단비 5,000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빼는 거는 어렵진 않나 보죠? 네, 전화하셔서 갱신형 네. 특약만 빼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제가 네. 네, 설명한 그렇게 게 해야겠네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네. 전화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 예, 시청자님, 저희 네네. 방송 자주 보세요? 네, 가끔 봐요. 아, 가끔 보세요. 그럼 저도 익숙하시겠죠? 네. 제가 보험 하나 들어달라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앞으로는 네. 이렇게 누가 친한 사람들이 보험 하나 들어달라 했을 때 이렇게 막 네. 그냥 드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만나서 보험료가 맨날 많다 그랬지. 예. 네, 똑같은 걸 막 이렇게 들었는지도 몰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홍정아 전문가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유지 잘 하시고요. 네, 더 네. 이상의 가입은 이제 못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에게 마음이 문의 주셔서- 약해가지고 맨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수술보험에 대한 플랜 오늘 짜 드릴 건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수술비 플랜 제목 딱 보이시죠? 조금 전에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시나요? 이건 딱 마지막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보험이 어떤 보험이 내 마지막 보험이 되면 좋을까요? 그럼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선 실손보험 개정된 거 너무 많이 들으셨고요. 실손보험이 개정이 돼서 뭐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싸진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수술비 플랜을 왜 실손보험을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80세, 90세이신 어르신 분이 나 실손보험 들어야 되겠다. 병원에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회사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80세, 90세 되신 분한테 지금 바로 실손보험을 단돈 10,000원이나 20,000원에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비쌀 거다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에게도 그 나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어떤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지 이제 통계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다 아시죠? 주변에서 요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시기 때문에 눈 운동을 많이 안 하셔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치액 수술 같은 거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수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냐면 물론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인해서 입원 일수 내지는 병원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10대에서 40대까지 포함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은 10대에서 40대에 계신 분들이 그때 도움도 물론 받지만요. 그것보다는 60대, 50대, 70대, 80대 그 이상 갔을 때 정말 자녀분들이나 내가 경제력이 없을 때 보험으로도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만 보시면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보험을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총 입원 일수를 보시면요. 갑자기 입원 일수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80대, 90대로 가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확률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이후에 있는 나에게 미리 준비해 주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수술은 어느 정도나 많이 하나 봤더니 뭐 세세한 걸 다 차치하고요. 뭐 100명만 건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왜 늘어나는지 잘 아실 텐데요.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요즘은 용종 한번 안 떼본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아실 거고요.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것들은 미연에 다 방지를 하기 때문에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인 저희들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될 때 보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데 보험 증권 보시면 암 걸리고 뇌졸중 걸리면 물론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런데 암하고 뇌졸중이 안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혈관에 관련된 뇌동맥류 요렇게 혈관에 꽈리가 생겼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뇌혈관에 어떤 간단한 수술이 있는 건데 이럴 때 보험금은 1,08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고 갑상선 질환의 수술, 인공관절 수술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몸에 타고난 기관들을 한번 타고난 이 몸을 가지고 100년 이상 써먹어야 되잖아요. 인공관절은 다 아실 텐데 주변의 어르신들, 이모님들 한 번 수술 안 하신 분들 없이 나이가 먹으면 인공관절 수술할 때 730만 원씩 이렇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여자분들 그렇게 큰 수술 아니어도요. 백내장일 때, 녹내장일 때 110만 원, 유방 섬유선종, 자궁 군종, 자궁의 폴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액으로 딱 나한테 5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108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병원 가서 수술하실 수 있겠죠. 그럼 남자분들은 어떤 수술을 많이 하게 될까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혈관 질환 관련된 거 물론 있고요. 갑상선, 뭐 간질환 수술, 인공관절 수술 당연히 있고 남자분들은 방광고환염, 신부전 수술, 만성하기도 질환, 무지외반증, 당뇨에 관련된 수술 430만 원까지 이런 수술들 몽땅 모아서 내가 있을 수 있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대해서 수술할 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시고 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저 대체 보험료 얼마나 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대표 연령 가지고 왔는데요.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는 조금 90세 이후에는 수술을 안 하게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남녀별로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를 기준을 해보면 20대는 20대에 이런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90세까지 거의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은 33,500원. 여러분 카페 가셔서 서너 분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떼 드시면 2, 3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 돈으로 내 인생 70년씩이나 보장되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30대로 오시면 37,000원 정도, 50대에 가면 49,000원. 이웃집 애기 엄마하고 한정식 한번 안 먹으면은 내 평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준비할 수 있고요. 남자분들도 33,000원에서 49,000원대까지 이 보장을 크게 하면 물론
보험료가 비싸면서 보장을 많이 받지만 최소한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80대가 돼서 더 이상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때 정액으로 나한테 정확하게 수술비를 주는 이런 게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내 보험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준비를 하는 수술비 플랜이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술비 보장 플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813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58세 주부입니다. 실손 의료비와 21대 질병 수술비 중에서 제 나이에는 어떤 보험이 더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인 것 같은데 가입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요. 58세 이렇게 되시면 건강검진을 해보시면 어느 부분에 약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병력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요즘 실손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내가 실손보험을 많이 받으면 나는 보험료를 올라내고 안 받은 사람은 덜 오르고 이런 것처럼 개별 요율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손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강의 시간에 수술비 플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제 눈에는 수술비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걸 아는 거니까 58세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향후에 한 10년 정도 60대를 살면서 어떤 보장이 내가 가장 나한테 맞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없고 이렇게 나한테 증세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실손보험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수술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냥 두 개를 비용이 많이 비싸지가 않으니까 두 개를 가져가시다가 60대 중후반에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데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간다. 그런다면 실손보험을 그냥 버리시고 21대 수술비를 조금 60대 중후반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은 두 개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풀어드릴게요. 937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살짝 찢어져서 꿰맸는데 이거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고요.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으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홍정아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그래서 지금 보험 아이한테 가입하신 거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시면 상해 수술비에서도 나가고요. 네. 의료실비나 이런 치료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이제 실수였겠지만 가해자에게도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해자인 그 친구가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그 배상 책임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찢어졌기를 그래서 빨리 완쾌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랄게요. 저희 문자 받으려고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예.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 또 이게 만기가 80세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싶어서요. 만기가 두 가지 보험이 있다고 저희가 좀 봤는데요. 둘 다 지금 80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하셨죠? 예, 59세예요. 특별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예, 아직은 없어요. 걱정되는 질병은요? 걱정되는 질병은 이제 암 쪽으로 가족력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3대 질병 같은 거, 진단 작업 나가는 거. 저희가 그럼 전반적으로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해도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보장을 더 해야 될 게 없는 건지 이런 점을 좀 봐드리면 되겠지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올라서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이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모두 80세가 만기라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증권 보내주신 게 2009년, 2008년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험료를 잘 내고 계셨어요. 네. 여기에 쌓여있는 돈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뭘 이렇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험을 볼 때도 대체 이게 얼마짜리일까,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런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여태까지 건강하신데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돈이 굉장히, 하나는 21만 4천 원, 하나는 5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산한 보험료가 비교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내고 계시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2008년에 하셨던 거는 먼저 한번 살펴드리자면, 얘는 실손보험도 있고 80세 만기이긴 한데요. 이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얘는 잘 가지고 계셔서 80세까지는 이걸로 보장을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09년에 21만 4천 원짜리 하신 게, 그 어떤 보험인지 혹시 기억은 나세요? 그게 뭐 CI 보험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뭐 그 중대한 질병에 진단 작업 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네.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CI 보험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에 먼저 돈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서 나한테 쓸모가 있겠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어쩐지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게 네. 실비 같은 거는 다 소멸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만기에 찾는 금액도 있어서 보험료가 그때 비싸다고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네. 않아 있고 해서 예. 뭐 어떻게 이제 기간도 짧으니까 네. 이렇게 뭐 요새 뭐 자꾸만 갈아타라고 하니까 그런 네. 것도 있나 싶어서 네, 네. 경찰서에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답을 대략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은 CI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망보험금 중에 어떤 경우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조금 땡겨서 미리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 중에 키포인트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얼마 돈을 돌려주거나 쓰실 수 있게 조금 적립을 넣어 놓으니까 한 종신 보험에서
보험금도 줘야 되고 적립도 해줘야 되고 다른 막 보장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이렇게 불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셨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80세 이후에 보험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이런 불안함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80세 이후에 그래도 이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진단자금하고 수술비가 있으면 실손보험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 돈을 더 내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거 내에서 조금 방법을 찾아보자면은 57,000원짜리 유지를 잘 하시고 21만 원짜리 중에서 여태까지 내놓은 돈이 많으니까 부분 감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갱신되는 것만 뺀다든지 아니면은 사망보험금이 큰 거를 한 반 정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21만 원짜리의 장점을 가지고 한 12, 3만 원짜리로 보험료를 좀 줄이신 다음에 여유가 있는 거에서 좀 줄여가지고 생기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자금을 만들어서 요 있는 재원 내에서 80세에서 100세까지 지금 뻥 뚫려 있는 데를 진단자금과 수술비를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 21만 원짜리를 한 5, 60% 정도로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기는 자금을 가지고 3대 진단비하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수술비 이런 형태로 보완을 하시면 지금 있는 거 선에서 많이 오버되지 않고 80세에서 100세까지 진단자금하고 수술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네요. 네. 저희 고민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보험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또 문자 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3219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6개월째 입원 중이십니다. 치료비보다 간병인비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간병인 보험도 있다고 하던데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홍정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아니, 심려가 크시겠어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그런 보험이 손해보험사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인을 이제 보내주는데요. 혹시 이제 간병인이 필요 없으시면 입원 일당으로 받아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병력이 있으시면 가입하기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고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278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제가 치질로 입원을 해서 15일치 입원비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게 된다면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네요. 김경화 전문가님.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게. 아니, 근데 15일씩이나 이렇게 입원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하셨던 거 아닌가. 간단한 질병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받는 경우가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원비 내지는 수술비를 받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어떤 거에서 보험금을 받으셨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보험이라는 거는요,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안 주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동일한 걸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병원에 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때만 제한이 되고, 그렇지만 않다면 병원에 나한테 병력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이렇게 두 번째 가셔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냥 얼핏 말로 여러 번 갔을 때 안 준다 이러는 거는 꼭 치료를 안 해야 되고 증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정상이신 분들은 다 보험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자대로라면 그냥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2785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궁금증 생기셨을 것도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남편이요. 예.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보장이 이게 충분한 건지 연금도 충분한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아, 연금보험도 있으세요? 네, 뭐 본인이 혼자 가서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가입을 했는데 예. 제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남편이 좀 경제적 능력은 있긴 한데 예. 따지지 않고 그냥 보험을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형태라 예. 제가 좀 혹시나 해서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유는 되는데 혹시 가입이 잘 돼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남편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4살요. 44 되셨고 자녀분들 있으시죠? 네네. 그 자녀분들 나이는 혹시 어떠세요? 큰아이가 중학생이고요. 예.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요. 이제 막 돈 한창 많이 들어갈 자녀분들도 네. 있으시네요. 예, 저희가 네. 잠시 뒤에 홍정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4된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3건이 지금 가입이 돼 있다고 하셨고요. 지인 통해서 남편분께서 가입을 하셨다 하셨죠. 부족한 보장 없는지 연금 금액이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받아본 증권에 의하면 한 달 보험료가 한 200만 원대 나가고 있었습니다. 홍정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보내주셔서 미리 살펴봤어요. 네. 네, 3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먼저 네. 현대라이프의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이 2015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91만 8천 원씩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게 뭐 돈도 많더라고요. 네, 종신보험인데 사망 보장이 3억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65세 때부터 살아계셨을 때 1,500만 원씩 10년 동안 1억 5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생활비로. 네. 네, 10년 동안 받으시면 1억 5천이잖아요. 1,500만 원씩 10년. 네, 그리고 생활비 받구나. 예. 네.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은 사망보험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억이라는 보장자산을 준비를 하셨네요. 몰라요. 지인이 권유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저 안 따지고 그냥 들어간 줄 알았죠, 저는. 네. 예전에 종신보험은 사망만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생활비도 지급이 되는 보험이라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입한 거예요? 네. 지금 91만 8천 원씩 20년을 납입을 하시면 총 납입 보험료가 2억 2천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생활비로 1억 5천 받으시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5천을 받으시면 3억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자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잘 가입하신 거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보장도 받으시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트라이프 생명의 변액연금보험으로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이거는 올해 가입하셨네요. 2017년도에. 이것도 그 지인분한테 가입했어요. 예. 이게 변액연금은 주식 채권에다 투자를 하는 연금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라이프 생명의 생활비를 받으시고 매트라이프의 변액연금을 받으시면 65세부터 한 25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런 거였어요? 예, 남편분이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 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가 16만 1,149원이 나가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암진단비가 3천만 원,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증 2천, 그리고 성인병 수술비로 21대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씩 나오는 거고요. 입원비가 첫날부터 2만 원씩, 그리고 의료실비, 운전자 담보 이렇게 해서
보장을 골고루 해서 잘 가입을 하셨어요. 갱신형도 없으시고 비갱신형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이렇게 잘 가입하신 분 이제 보기 드문데 정말 잘 가입하셨어요. 아, 네. 네. 근데 진단자금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200만 원 또 나가지만 보험이 다 실속 있게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시청자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분이 지금 생활비를 한 얼마 정도를 주시나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갖다 주면 한 1,000 정도요? 1,000만 원 정도요? 네, 많이 갖다 주시네요. 지금 보험료도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보험료가 지금 20년 동안 잘 납입하시면 요거 연금도 잘 받으시고 보장도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년 내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시면 지금 1,000만 원씩 갖다 주시는 생활비가 한 1년 동안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진단비는 치료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를 못 갖다 주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보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급성심근경색도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지금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건강하셔서 아무 일 없으시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20년 내에 무슨 일이 있으시게 되면 이게 보험료도 납입을 못 하시는 거고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암진단비 3천, 뇌졸중 2천, 급성심근경색증 2천, 그리고 성인병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첫날부터 받는 거 2만 원씩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13만 원이 나와요. 13만 원요? 네. 네네. 그러면 암진단비가 6천이 되는 거죠. 네.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면 1억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최저로 한 6천 정도로 준비하시도록 추가를 이렇게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보험을 지금 세 가지 잘 유지를 하시고 네.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암진단비나 진단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진단비를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네, 고민을 해보시고, 네. 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처음에 네. 저랑 대화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짜증도 나야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 지인을 예. 왜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근데 남편분이요, 들렸죠? 정말 잘 가입을 하셨다고 지금 홍정아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네요. 네네. 네, 앞으로는 믿고 그냥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정작 본인의 질병에 대한 거는 많이 가입이 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네.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845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볼게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김기영아 전문가님. 네. 예. 우리 보험 용어가 좀 어렵죠. 자꾸 막 이렇게 혀도 꼬이고 발음도 어렵고 이러는데 고혈압하고 협심증이 있는데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왜 우리 생각하는 나이 먹어서 내가 혹시 요양원이나 어디 시설 같은데 의지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장기 요양보험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한테 질문 주신 거는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데 갔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보험 있나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보험이나 간병 입원 일당 이런 것들로 민간보험에서 맞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회사마다 약간 다르신데요. 동사무소에서 등급 받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 등급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받거나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받거나 이런 보험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물론 1, 2, 3, 4등급의 어떤 경우에라도 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비싸지고요. 1, 2, 3, 4등급을 좀 나누어서 등급이 낮을 때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등급이 높아지면 또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를 하면 10만 원 미만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경우에 보장받는 거니까, 요거는 보장을 뭐 굉장히 크게 해서 내가 10만 원 훌쩍 넘게 한번 견적을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10만 원 미만 선에서 1, 2, 3, 4등급을 좀 등급을 나누어서 복층 설계를 원하시는 건지를 두 가지를 좀 보시고 적당한 보험료를 맞추시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볼게요. 763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문자는 홍정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증권을 보다 보니까 21대 질병수술비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냥 질병수술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전문가님. 네. 아까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수술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대 질병수술비는 많이 걸리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편도염, 수축농증 21대에 대한 수술비에 대해서 수술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내장, 녹내장이 발병률이 높으니까 지금 각 회사에서 백내장, 녹내장은 10%, 20%로 줄어들고, 보장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장이 줄어들지 않은 회사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21대 질병수술비 빨리 가입하시면 좋으시고요. 질병수술비는 이 21대 질병수술비는 다 포함을 하고요. 그 나머지 질병에 대한 수술도 다 보장을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해서 질병수술비와 21대 질병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5611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자를 좀 길게 남기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뇌종양으로 수두증이 생겨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뇌종양은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두증이 뇌종양으로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실비보험에서 암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아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험령을 다 쓰셔가지고 여쭤보시는데, 실손보험은 어떤 이유로 내가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그 내가 영수증 쓴 거에 80%나 90%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항목을 안 따지셔도 병력이 있어서 병원에서 실제로 지불을 하셨으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암 수술비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거는 내 보험 중에 항암 치료, 암 수술 이렇게 써 있는 거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이 방사선을 쬐는 것만으로도 암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약관에 이제 그 페이지에 가보면 내가 이제 몸에 노출이 된 게 5,000라드 이상 조사를 하시면은 이거를 1회의 암 수술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문하시는 거에는 뭐 이렇게 병력이 있어서 실손보험 당연히 되고요. 암 수술비 내가 보험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셔가지고 10회 이상 했는데 내가 조사된 게 5,000라드 이상이다. 그러면 수술은 안 했지만 이걸 1회의 수술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수두증으로 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실비보험에서는 당연히 내 가입 한도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보험 플랜 119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께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11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